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 웨이브가 온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I 시대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에서는 인텔의 태조를 불러왔고 병렬 연산에 최적화된 GPU 최강자 엔비디아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모리에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치고 최강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때문인데요. D램을 적층해서 만든 HBM은 데이터 처리 용량을 비롯해서 데이터가 오가는 이 고속도로라고 할 대역폭에서 기존 메모리 제품을 압도합니다. 이 HBM 경쟁에서 삼성이 지금 고전 중입니다. 그 AI 칩의 대세로 절대 1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엔비디아 납품에서 이 하이닉스는 물론 그 마이크론에 조차 뒤지고 있는데요. 이 삼성의 경우는 조만간 그 HBM3 8단과 12단의 엔비디아 납품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 될지 초관심인데요. 다만 삼성으로서는 고가의 엔비디아 GPU에 학을 떼고 있는 빅테크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AI 칩에 HBM 공급을 늘려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최근에는 AMD에도 그 HBM3 12단 제품 납품이 확인됐죠. 어찌됐든 삼성으로서는 HBM 6세대인 HBM4에서는 하이닉스에 뒤지지 않는다는 각오로 연내 HBM4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특히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HBM4의 샘플을 엔비디아에 제공했다고 밝혀서 삼성의 목표가 달성될지 반신반의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HBM 이후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이라는 소캠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소캠이 뜨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메모리 표준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기존 메모리는 다 국제 반도체 표준 기구에서 표준을 정해왔는데 소캠은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독자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캠 경쟁에서 마이크론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캠은 LPDDR5X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조립한 메모리 반도체 모듈인데요. 주로 AI 반도체와 함께 쓰이는 CPU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쓰입니다. 이 충격적인 것은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소캠 모듈 공급을 승인받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소캠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이죠. AI 가속기인 루빈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삼성과 하이닉스도 소캠 개발은 완료했지만 아직 납품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이걸 마이크론이 뚫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론은 최근 이 소캠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HBM3E와 소캠 모듈 공급을 모두 승인받은 유일한 메모리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도 표준 칩에서 맞춤형 칩으로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요. 마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자체 서버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을 설계하는 것처럼 메모리 칩도 자신의 AI 시스템에 맞춰서 최적화된 메모리 형태가 추구되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LPDDR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입출력 단자를 늘린 이 저지연 와이드 입출력 D램과 같은 것도 다 특정 프로세서 업체의 맞춤형 메모리인 셈인데요. 소캠도 엔비디아향 메모리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D램 모듈은 여러 개의 D램을 모아서 기계의 컴퓨팅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캠은 기존 소형 PC 및 노트북에 쓰이는 D램 모듈보다 가성비가 더 좋은데요. 기존 PC에는 이 소딤이라는 D램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딤은 범용 DDR4나 DDR5 D램을 씁니다. 하지만 소캠은 기판 위에 저전력이 장점인 LPDDR5X D램을 얹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소캠은 차세대 노트북 PC용 D램 모듈로 각각 맞는 저전력 모듈 LP캠과 비교해도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D램과 전자기기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인 출입구 I/O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 PC용 D램 모듈의 정보 출입구 수가 260개라면 LP캠은 644개, 소캠은 694개에 이릅니다. AI 컴퓨팅의 최대 난제라고 꼽히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다른 모듈보다 소캠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소캠은 탈부착형입니다. 직접 메모리를 교체해서 PC 성능 향상을 꾀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업체가 한창 개발 중에 있는 소캠이 부각되는 이유는 AI 모델
확산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그간 엔비디아는 AI GPU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게 AI 모델의 확산인데요. 이제 AI는 서버인 B2B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온디바이스 AI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원래 CES에서 젠슨 항이 AI PC로 손바닥만한 PC인 디지츠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바로 개인화된 AI 모델이 바로 디지츠인데요. 엔비디아는 바로 이 디지츠의 차기 모델에 소캠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캠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모듈이기 때문입니다. 저전력으로 특화된 기능에 최적화된 추론용 AI 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모리가 바로 소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로서는 자신만의 메모리 모듈 격인 소캠을 통해서 AI 인프라를 더 공고히 하고 확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상강을 접촉하면서 소캠의 상용화를 타진해 왔고 마이크론을 첫 주자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셈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HBM에 이어서 소캠에서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뒤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론은 이미 소캠이 그레이스 블랙엘 울트라 GB300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 소캠이 일반 소비자를 위한 AI 모델뿐만 아니라 그레이스 블랙엘 울트라와 같은 B2B 영역, 즉 기업의 서버용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메모리 기능에서 전력을 덜 잡아먹고 효율적으로 기능도 안배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저전력 메모리 모듈이라고 불리는 소캠의 적용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메모리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분전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한마디로 마이크론의 최근 스퍼트가 놀라운데요. HBM 5세대인 HBM3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블랙엘 울트라 공급에 이어서 HBM4 샘플도 테스트 중이고 소캠 탑재도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데서는 마이크론의 올해 HBM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최근 분위기면 20%를 훨씬 웃도는 수준까지 20% 중반까지 마이크론 점유율이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마이크론의 그 HBM 점유율은 10%가 채 안 됐었죠. 9%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3배가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최대 3배까지 가까이 점유율이 오르는 것이죠. 그만큼 삼성 점유율이 빠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차세대 메모리 소캠도 엔비디아 컬 통과로 엔비디아 Y 파트너십이 강해질 것입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메모리 파트너로 전통적으로 마이크론 제품을 써왔는데요. 다시 소캠을 계기로 하이닉스와 가장 가까워졌던 엔비디아의 메모리 파트너십이 다시 마이크론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뜩이나 올 초 갤럭시 S25의 LPDDR5 메모리도 마이크론의 제1 공급자 위치를 뺏긴 게 삼성인데요. 삼성으로서는 앞으로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소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